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제가 독일에 가게 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앞의 영상에서는 제가 독일에 가기 위해서 선발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독일에 가기 위한 조건으로 저를 초청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유럽 지질학회 논문을 하나 내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였죠. 저는 독일에 갈 준비도 하여야 하는데 거기다가 발표할 논문도 하나 또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정말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생겨버렸습니다. 논문은 그동안 제가 암석화학 자료 가지고 경상분지의 화산암에 대해서 여러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던 그런 이야기를 이전에 하였죠. 그것을 토대로 논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더 큰 문제가 그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독일에 가는 것은 유학의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교육청의 통보였습니다. 유학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6개월의 유학은 그 사례가 없어서 유학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학을 가기 위한 휴직은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가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니 나중에 안 되면 직장을 사직하고서라도 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을 할 때는 저에게 직장 생활이 좀 더 앞선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 독일로 가게 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직장 생활보다는 독일로 꼭 가야 되는 것이 더 마음에서 앞섰습니다. 저는 갈 수 있는 여러 방편을 생각하다 보니 국가의 장학금으로 가는 것인데 파견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교육청에 파견을 시켜달라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청에서는 과학기술부의 선발로 가는 것이지 교육부와는 무관한 일이니 파견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갈 수 있는 그 근거를 교육법전을 막 뒤져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근간으로 한 편지를 써가지고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죠. 하지만 교사의 파견은 시도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어서 교육부에서 제가 보낸 민원은 여지없이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 다시 이첩이 되었습니다. 이첩이 되어 돌아온 공문은 다시 제가 처음 문의했던 그 장학사에게 돌아가고, 그 장학사는 또 처음 저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파견은 불가하다 하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정말 바빴던 게, 물론 방학이어서 학교 수업은 하지 않았지만은 일단 독일에 가기 위해서 짐도 싸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월세방에 있는 저희 짐도 어디론가 옮겨놔야 되고, 그 다음에 유럽 지질학회에 발표할 논문도 써야 되고, 거기다가 독일에 가는 게 휴직도 안 되고 파견도 안 된다니까 어쨌든 갈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에 가서 제가 기거할 곳도 구해야 되고, 뭐 이런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물리적으로 제가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합법적으로 제가 독일에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그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학교를 사직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하고 교육청 그리고 저 이렇게 상호 공방이 있었던 어느 날, 교육청에서 저와 상대했던 장학사님께서 저를 한번 교육청에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들으라는 말에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저를 파견을 시켜준다는 것을 저를 불러서 이야기하겠다는 것, 또 하나는 저희 파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는 것, 그 두 가지였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지만 저는 장학사는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를 사직하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월세방의 짐을 정리하고 그것을 옮기는 데는 마침 좋은 대피처가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 시절에 은사님께서는 온천장에 댁이 있었고 거기에 명절에 식사를 하러 간 이야기를 앞에서 했었지요. 은사님께서 거기서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장소에 있던 집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어 두었는데 거기에 딸린 주차장 관리를 위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침 은사님께서 저 독일에 가기 전 한 1년 정도 전에 그 방을 저에게 써라시면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다가 저희 짐을 모두 대피를 시키고 월세방을 뺐습니다. 논문은 포스트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고 포스트를 준비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아도be 일러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익혔습니다. A4 용지에 컬러로 출력을 하여서 뒤에 두꺼운 종이를 붙여가지고 포스터 세션 그 자리에다가 배치만 하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중에 하루하루 제가 독일에 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는 중에 하루였습니다. 필요한 종이, 필요 없는 종이 이렇게 막 그렇게 종이를 정리하는 중에 저희 눈에 확 들어온 서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7월 중에 발급된 대학원 재학 증명서였습니다. 저는 이 서류를 본 순간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완전한 합법은 아니지만 해결할 방법이 생각이 되었거든요. 9월이면 제가 대학원 재학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7월에는 대학원 재학생이었습니다. 그 7월에 끊어둔 대학원 재학급 증명서였습니다. 이렇게 7월에 대학원 재학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석사 과정에서 한 과목 F를 받게 되고 그 한 과목 때문에 한 학기를 더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쭉 연결시켜 가면 저희 반 학생 한 명의 발이 다치는 사고로까지 이어지죠.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도를 배우던 때 앞의 에피소드에 있죠. 그때 이야기는 위 카드 영상에 올려두겠습니다. 교육청의 체계는 시도교육청이 있고 그 하부에 지역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기관을 모두 교육청이라 했는데 시도교육청을 본청이라 부르고 저희 관할 지역교육청은 동네교육청이었습니다. 저와 교육청과의 업무관계를 정리를 하자면 저희 파견은 본청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저희 휴직은 동네교육청의 승인을 얻으면 됩니다. 휴직을 하기로 하면 본청의 장학사와의 서로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저는 휴직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대학원 재학 증명서가 있으니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학교를 휴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류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생활에 6개월 동안 매진하겠다는 것이 저희 휴직 사유가 되는 것이죠. 이런 휴직을 청원 휴직이라 합니다. 사실 9월부터는 대학원생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었으나 저로서는 이것저것 이렇게 따질 계제가 아니었죠. 일단 7월에 끊어둔 것이나 그것을 첨부하여 가지고 대학원을 다니겠다는 청원 휴직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동네교육청의 이승호 장학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동네교육청에 들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상에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혹시 9월이면 대학원 재학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혹 마지막 남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장학사님을 만났습니다. 장학사님께서 저에게 백지를 한 장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르는 대로 내용을 넣어서 동의서를 한 장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장학사님께서 부른 내용은 이 청원 휴직건으로 외국인은 절대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의서라기보다는 일종의 각서였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지 않겠다는 각서였던 셈이죠. 그동안 본청과 저 일을 모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동의서를 쓰고 법적으로 휴직한 상태가 되었기에 휴직 시 제가 사실 외국에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여 독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발견된 재학 증명서 한 장이 저를 독일로 가게 만들었고 그 재학 증명서는 제가 7월에 재학을 하지 않았으면 끊겨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 보면 제가 한 과목 F학점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 학기에 재학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F학점은 안타깝게도 저 학생 한 명이 다치지 않았더라면 F학점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라는 것이 저를 어떤 방향대로 이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주마등같이 스치는 독일로 가게 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